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민간요법인 쑥뜸. 쑥뜸의 유래와 방법을 정보톡 재미톡에서 만나세요. 이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상님들의 지혜가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그 지혜 중에 건강을 지키는 지혜 배울 수 있는 시간 정보톡 재미톡에서 건강 쑥뜸방 박교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네, 아주 좋아요. 네, 기온이 이렇게 확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계속 평년 기온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춥지도 네, 않고. 뭐 어차피 겨울이니까 네. 추운 날씨는 다가오죠. 아니 그런데 원장님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몸도 으슬으슬 춥고 또 기운도 없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압이 낮아져요. 네. 기압이 낮아지면은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네.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그 질환이 더 심해집니다. 그 심해지는 게 어떤 그 기압이 낮은과 동시에 그 관절, 이런 신경통, 이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날씨 굽거나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사람이 움츠리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럼 네. 움츠리게 되면은 이 근육이라든가 신경 자체가 긴장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아파지니까 네. 겨울철에는 좀 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네. 그야말로 제가 좋아하듯이 네. 사우나 같은 거 많이 네.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원장님, 그 쑥뜸이라는 것 자체도요, 이 오랜 전통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일 아마 오래된 그 전통이죠. 네. 이 한국의 오래된 전통, 원장님께서는 뭐, 일본에서 이 쑥뜸을 처음 접하셨지만, 네. 이 오랜 전통을 가진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 민간요법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또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저희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쑥뜸이 어떤 것이다라고 한번 정의를 좀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쑥뜸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나라로 봐서도 굉장히 그 오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떤 그 동양권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그 민속, 전해 내려오는 전통 요법으로 예배 하나죠. 네. 그래가지고 이 쑥뜸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나이 먹어서 오는 질환이라든가 사람의 어떠한 그 일반적인 질환들은 이 쑥뜸으로 많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치유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오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바로 쑥뜸입니다. 이런 그 한국의 민간요법들이 많잖아요, 선생님. 많죠. 예. 그 민간요법들은 보면 꼭 그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나요? 정성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네. 쑥뜸은 네. 치료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예방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의 도에 가깝기 때문에 네. 정성을 꼭 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부분을 갖다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은 이 동양의학은 사실 한약을 하나를 먹는다 하더라도 네. 정성이 있어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지. 네. 정성이 없으면은 그 효과는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옛날 이야기 하면, 지금 선생님께서도 옛날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 40년 전쯤? 네. 뭐 아니면은 정말 더 옛날, 50년 전에 또 분명히, 그리고 아주 옛날 조선시대부터도 계속 이어져 온 정말 그 민간요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런 종류들이 한 몇 가지 정도 될까요? 가지수로는 수도 없이 많아요. 가지수로는 수도 없이 많은데 네. 지금 현재 많이 전달돼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어서 이 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근데 뜸을 너무들 소홀히 생각하고 지금 현 세대에 네. 뭐 법에 저촉되느니 뭐 하느니 하는데 사실은 법은 차선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이 낫느냐 안 낫는 게 중요하지 낫는 거
확실하다면은 네. 법은 그 이후에 예? 그리고 사람이 치료를 해서 나면은 법보다는 우선이 될 수가 있어요. 법도 사람이 만든 거고 모든 게 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단지 지금은 세대가 복잡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밥그릇 싸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민간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쑥뜸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쑥뜸의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쑥뜸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쑥을 그대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기를 내서 그쵸, 그냥 태워서 피부를. 방식으로. 예, 네. 예. 이런 방식으로도 했고 점점점 발전돼 오면서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그 달라진 이야기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생님.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옛날에 종전에는 쑥뜸을 한다고 하면은 쑥뜸 봉을 만들어 가지고 네. 피부에다가 붙여서 그걸 네. 태웠어요. 그러면 피부가 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상처가 남지 않을까요? 흉터가 남죠. 흉터가 남죠. 예, 예. 네. 그런데 그거를 조상님들은 네.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몇십 장씩 계속 뜸을 떠요. 그러면 피부가 완전히 타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쑥뜸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또 미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피부를 태울 수가 없어요. 네. 피부를 태우게 되면 여기선 인간 학대로 해서 네. 일리글이 되고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이 네. 피부를 태우지 않고 그 효과를 갖다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태우지 못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쑥에 대한 어떠한 그 성분 자체를 몸 안에 투입을 시켜줘야 돼요. 쑥이 가진 성분이요. 그쵸. 근데 쑥뜸을 뜨게 되면은 네. 그 쑥뜸에 액기스라고 있어요. 노란 그 액기스가 있는데 네. 그 자체를 몸 안에 투입을 시켜서 관통을 시켜서 그래서 치료를 해야지만 네.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태워서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관통을 시켜서 몸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는 병이 치유가 되고 낫는 거예요. 저희가 이 민간요법이 그 대표적인 민간요법의 대표적인 전통의 쑥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선생님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워낙에 연구를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이 쑥뜸 하나에 대한 그 자부심이나 이런 프라이드가 제가 옆에서 느껴져요. 선생님께서 이 쑥뜸을 얘기하실 때, 아, 이건 정말 정통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제가 프라이드까지는 아니고요. 뭐랄까. 이왕 환자를 접했을 때는 그 환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풀어줘야만 합니다. 네. 낫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그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모든 거를 동원해서 치료해서 나야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전통 민간요법의 대표적인 쑥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전통 민간요법 쑥뜸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께서도 물론이죠. 예, 일본에서도 보셨고 그리고 또 중국도 다를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과 유럽 이런 각 나라별로 민간요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다음 이 시간에 해드릴 텐데요. 원장님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www.mediakoreatv.com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 원장님 홈페이지하고 저희 또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예, 방송을 보시면서 원장님 홈페이지로 또 방문하셔서 내용들 궁금하신 사항 여쭤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